자전거 동호회 53세 이혼녀가 그날 밤을 잊지 못하는 이유. 프롤로그 그날의 기억.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비오는 정자 안에서 그 남자의 뜨거운 숨소리가 내 목덜미를 파고들 때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비에 젖은 하얀색 바람막이 상의 사이로 드러난 보라색 속옷에 그의 시선이 머물렀고 62세 남자의 굵직한 손이 내 어깨를 감쌀 때 그 전율. 53세의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속삭이면서도 그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신사적인 남자가 이렇게 적극적일 줄은.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혔고 빗소리마저 우리의 심장 박동을 감추어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달콤한 순간이 한 여자의 질투와 치밀한 계략으로 산산조각 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의 그 하룻밤이 모든 걸 바꿔버릴 줄이야. 과연 우리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1장- 혼자만의 시간들. 외로운 밤의 고백. 내 이름은 박정숙, 올해 53입니다. 분당 신도시의 32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이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매일 밤 9시가 되면 유치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고요한 정막이 저를 맞이하죠. 거실에 불을 켜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이 정막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특히 샤워를 할 때면 더욱 그래요. 따뜻한 물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릴 때 문득 누군가의 손길이 그리워집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 53살이면 아직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나이야. 침대에 누워서도 마찬가지예요. 천장을 바라보며 추억의 남자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좋은 기억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잠들고 깨어나는 그 따뜻함이 그리웠어요. 가끔은 베개를 끌어안고 잠들기도 했죠. 마치 누군가의 품에 안긴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요. 이혼 당시 받은 위자료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어요. 유치원도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돈으로 채울 수 없더군요. 친구들과의 만남. 그러던 어느 주말 대학 동창 은숙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수가,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맨날 집에만 박혀 있으면 늙어버린다. 김은숙. 저와 같은 53세로 역시 이혼한 처지예요. 하지만 그녀는 저와 달리 적극적으로 인생을 즐기고 있었어요. 나이트에도 자주 가고 만남 어플로 남자들과 데이트도 하고 심지어 원나잇도 몇 번 해봤다고 털털하게 얘기하더군요. 은수가, 난 그런 건 못하겠어. 뭘 못해? 우리 나이에 뭘 그리 조심스럽게 살아?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런 용기가 없었죠. 그럼 이거라도 해봐. 자전거 동호회 있거든. 거기 괜찮은 오빠들 많아. 자전거 동호회.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2장- 운명적 만남. 첫 번째 라이딩. 분당 라이더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토요일 오전 9시 중앙공원 입구에서 열린 동호회 모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처음 오셨나요? 저는 김성수입니다. 키 175cm 정도의 듬직한 체격. 62세라고 하기엔 정말 건강해 보였어요. 특히 반바지 사이로 드러난 허벅지가 와, 정말 탄탄했어요. 마치 조각상 같았죠. 네,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성수 씨는 태권도 도장을 30년간 운영하다가 최근에 은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몸이 좋은 거였군요. 첫 라이딩은 한강까지 왕복 40km 코스였어요. 처음엔 자신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니 힘들더군요. 중간에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뒤처졌을 때 성수 씨가 제 옆으로 와서 천천히 함께 달려주었어요. 천천히 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의 굵직한 목소리가 참 듬직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었죠. 특히 페달을 밟을 때마다 움직이는 허벅지 근육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비 오는 날의 기적. 그렇게 몇 번의 라이딩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성수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항상 제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함께해주고 물이나 간식도 챙겨주곤 했죠. 그런데 어느 토요일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강공원에서 라이딩 중이었는데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더군요. 정숙 씨, 빨리 저기 정자로. 먼저 앞에 간 동호회 멤버들은 멀리 있는 정자로 비를 피했어요. 우리도 서둘러 작은 정자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 둘 다 비에 흠뻑 젖은 상태였죠. 제 흰바람막이는 완전히 투명해져 버렸고 성수 씨의 검은 티셔츠도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완전히 젖었네요. 성수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하며 제 모습을 슬쩍 훑어봤어요. 저도 그의 시선을 느끼고 얼굴이 화끈거렸죠. 젖은 하얀색 옷 사이로 드러나는 제 보라색 속옷이 부끄러웠거든요. 정숙 씨, 감기 들겠어요. 그가 자신의 수건을 꺼내 제 젖은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졌죠. 정자는 생각보다 좁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서 있어야 했어요. 그의 따뜻한 체온이 젖은 옷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은은한 남성의 향기와 빗물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죠. 정숙 씨, 많이 젖어서 감기 들겠어요. 성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순간 제 몸이 그의 단단한 가슴에 가까워졌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물기가 몸에 열을 빼앗기 전에 닦아야 해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니 우리의 얼굴이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죠. 바람이 불어와 정자 안으로 빗방울이 튀었어요. 우리는 더욱 안쪽으로 몸을 피했고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죠. 정자 안이 좁네요. 이쪽으로 가까이 오세요. 정자가 좁다 보니 저와 성수 씨가 가까이 밀착할 수밖에 없었죠. 그의 큰 손이 제 젖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어요. 마치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손길은 단순한 배려 이상의 것이었어요. 아, 제도 모르게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의 손길은 제 등골을 타고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게 했어요. 정숙 씨, 괜찮아요? 그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가까이 붙은 채 서 있었죠.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제 귀에 들렸고 제 심장 박동도 그에게 전해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 씨와 둘이 있으니 빗소리도 너무 아름답게 들리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특별한 기운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죠. 마치 운명처럼 이 비 오는 날, 이 작은 정자에서 만나게 된 것 같았어요. 비가 조금 약해진 후에도 우리는 쉽게 헤어지지 못했어요. 무언가 더 이어지고 싶었거든요. 오늘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성수 씨의 제안에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와 더 함께 있고 싶었던 거죠. 3장 마이너스 사랑의 시작. 둘만의 라이딩. 그 다음 주부터는 동호회 모임 외에도 둘이서만 자전거를 타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주로 평일 오후 제가 유치원 일을 마친 후였죠.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새로운 길을 가볼까요? 저기 산 너머로요. 우리는 평소 가지 않던 길로 자전거를 타고 들어갔어요. 조용한 시골길이었는데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어요. 되돌아가려는 순간 작은 모텔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막다른 길이네요. 성수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정숙 씨,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가 자전거에서 내려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 정숙 씨를 여자로 보고 있어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뜨거운 오후. 그럼 잠깐 들어가 볼까요? 성수 씨의 제안에 저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못 이기는 척했지만 사실 저도 원했던 일이었죠. 모텔방은 작고 소박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공간이었죠. 성수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저를 대해주었죠. 그의 손길이 제 어깨를 어루만질 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몸이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정숙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속삭임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겼죠. 53년을 살아오며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성수 씨의 탄탄한 몸, 특히 그 굵직한 허벅지가 저를 감쌀 때마다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몇 번이나 절정에 올랐어요. 이런 쾌감이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죠. 성수 씨 역시 저와의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어요. 달콤한 3개월. 그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라이딩은 핑계가 되었고 실제로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해졌죠. 신기하게도 저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먼저 성수 씨에게 연락하고 만날 장소도 제가 정하곤 했죠. 정수가, 너 요즘 완전 달라졌다. 뭔가 좋은 일 있어? 은숙이가 눈치를 챘어요. 그냥 요즘 자전거 타는 재미에 빠져서. 자전거만 타나? 혹시 자전거 타는 오빠라도 있는 거 아냐? 역시 여자의 직감은 무섭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달콤한 3개월이 흘러갔어요. 성수 씨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마치 꿈 같았죠.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장 마이너스 위기의 시작. 나이트의 유혹. 정수가, 오늘 밤 시간 있어? 강남에 새로 생긴 나이트 가보자. 어느 금요일 저녁 은숙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나이트는 좀. 에이, 뭘 그래. 한번 가보자고. 요즘 너무 집에만 있잖아. 사실 성수 씨는 그날 동창회가 있어서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심심하기도 했고 은숙이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따라 나섰죠. 강남의 한 나이트클럽. 생각보다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너무 요란하지도 않고 중년층들이 많이 오는 곳이더군요. 은숙이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꽤 잘생긴 남자였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혹시 같이 춤 한 곡 어떠세요? 아, 저는. 당황하는 저를 뒤로 하고 은숙이가 나섰어요. 좋죠. 정수가 가서 춤춰.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있겠어?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 춤을 추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생각보다 적극적이더군요. 누나 정말 아름다우세요. 나이가 믿어지지 않아요. 춤을 추는 동안 자꾸 제게 속삭였어요. 심지어 허리에 손을 올리며 가까이 다가오기도 했죠. 정숙 누나, 오늘 밤 저와 함께.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건 아니다. 성수 씨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죄송해요. 저는 이만. 서둘러 춤을 멈추고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은숙이는 아쉬워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소문의 시작.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었어요.
자전거 동호회에서 장진이라는 여자가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더군요. 장진이는 52세로 저보다 1살 어렸어요.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남편과 별거 중이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성수 씨를 노리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머, 정숙 언니. 요즘 어디서 뭐 하세요? 밤에 강남 나이트 다니신다면서요? 라이딩이 끝난 후 동호회 회원들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더군요. 네. 그게 무슨... 제 동호회 친구가 봤대요. 언니랑 젊은 남자랑 춤추는 거 말이에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원나잇도 하신다면서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리고 성수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카페 안에는 동호회 회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다들 즐겁게 수다를 떨고 있던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화를 내거나 큰 소리로 변명을 할 수도 없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장진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해의 깊어짐. 그날 이후로 성수 씨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평소 같으면 매일 안부 문자라도 보냈는데 며칠째 조용했죠.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성수 씨, 요즘 연락이 없으시네요. 요즘 좀 바빠서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게 느껴졌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 씨, 우리 잠깐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장진이가 한 말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어요. 5장 절망의 3개월. 홀로 남겨진 시간. 성수 씨와 헤어진 후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자전거 동호회도 나가지 않았고 은숙이의 연락도 받지 않았죠. 유치원 일에만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성수 씨 생각이 났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 굵직한 목소리, 그리고 함께했던 달콤한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허무했죠.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나이트에 간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춤 한 곡 춘 것뿐인데. 우연한 재회. 그런데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너무 답답해서 혼자 자전거를 타고 나갔어요. 무의식 중에 자전거를 타고 향한 곳은 성수 씨와 처음 비를 피했던 그 정자였어요. 한강공원의 그 작은 정자. 우리가 처음 가까워졌던 추억의 장소였죠. 자전거를 세워두고 정자 안에 들어가 앉았어요. 3개월 전 그 비오는 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성수 씨의 따뜻한 체온, 그의 손길, 그리고 처음 느꼈던 설렘. 정숙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성수 씨가 자전거를 끌고 서 있었어요. 성수 씨. 어떻게 여기에? 그도 저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냥 자전거 타다가 무의식 중에 여기까지 왔네요. 3개월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었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겼고 우리는 서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같은 추억을 공유했던 이 장소에서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운명처럼 느껴졌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성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냥 그럭저럭요. 저도 그래요. 정자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진실의 밝혀짐. 그때 성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숙 씨. 그때 일 말인데요. 네. 사실
장진애 씨가 말한 것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떤 것들요? 나이트에서 젊은 남자와 원나잇을 했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격하게 반응하자 성수 씨가 놀라더군요. 정말이요? 네. 저는 춤 한 곡 추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개월 동안 이런 오해 때문에 헤어져 있었다니. 그럼 장진애 씨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그런 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여자가 자신이 직접 보지도 않은 일을 저에게 뒤집어 씌운 거였어요. 아마 성수 씨와 저의 사이를 질투해서 그런 거겠죠. 6장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화해의 라이딩. 정숙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성수 씨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도 왜 그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오해도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죠.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 다음 주말 우리는 다시 함께 자전거를 탔어요. 3개월 만에 라이딩이었죠. 정말 그리웠어요. 성수 씨가 페달을 밟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그의 굵직한 허벅지가 페달을 밟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역시 제가 사랑하는 건 이 사람이었어요. 더 깊어진 사랑. 오해가 풀린 후 우리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졌어요. 서로를 잃을 뻔했던 경험 때문인지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정수가 우리 여행 가자. 어느 날 성수 씨가 제안했어요. 여행요? 응. 제주도나 부산. 아니면 강원도도 좋고. 둘이서 며칠 있다 오자. 53세에 하는 첫 연인과의 여행.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제주도의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성수 씨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을 때 이런 행복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호텔에서 보낸 밤도 잊을 수 없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의 품에 안겨있던 시간.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죠. 에필로그 마이너스 행복한 노후. 지금은 성수 씨와 함께한 지 2년이 되었어요. 우리는 재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주말마다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끔은 여행도 다녀요. 성수 씨는 여전히 건강하고 듬직해요. 62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요. 동호회 사람들도 우리를 부러워해요. 장진이는 언제부턴가 모습을 보이지 않더군요. 아마 민망해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은숙이는 여전히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가끔 만나서 수다를 떨 때면 이런 말을 해요. 정수가, 넌 정말 복받았다. 그런 좋은 남자 만나서. 맞아요.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53세에 진짜 사랑을 만났으니까요. 자전거 위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동반자로 발전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어요. 젊을 때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깊고 따뜻한 사랑이에요. 53세에 시작된 제 2번째 인생.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도 헬스장에서 만난 50대, 60대 사랑과 질투가 그려집니다. 20대 사랑과 다르지 않는 중년의 사랑과 질투 전쟁 사연이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